혹시 마흔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는 순간 세상이 당신에게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적 있나요? 새로움의 반짝임과 젊음의 매끄러움에 집착하는 사회는 당신의 감성의 역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끈질기게 확신시킵니다. 정점은 지났고 불꽃은 사그라들기 시작하며 당신의 욕망의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롱한 역할, 과거로 인해 가치를 인정받지만 현재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명예롭지만 무색무취한 선반 2의 자리에 준비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이고 잔인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측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입 밖으로 내뱉는 진실은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리 보기에 새겨진 약속처럼 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맛있다. 그리고 이것은 귀여운 칭찬도 경주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거의 임상적인 심리학적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40 이후의 여성에게는 젊음의 피상적인 매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특정 유형의 남성에게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마약처럼 작용하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름처럼. 이 힘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여성의 감성은 이토록 설명할 수 없고 거의 신비로운 힘을 가질까요? 그 답은 믿으세요. 미용이나 다이어트,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들여다보는 정신의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탐험가인 칼 융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세상의 분주한 평가에서 벗어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나이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협력하기 시작할 때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연금술적으로 너무나 농축되고 진정한 무언가로 재탄생하여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초점을 생물학에서 에너지로 옮겨야 합니다. 융은 리비도가 단순히 성적 욕망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망, 창의성, 영적 탐구, 그리고 물론 우리의 감성까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정신 에너지, 생명력입니다. 젊었을 때 이 에너지는 봄의 홍수와 같습니다. 격렬하고 넘쳐 흐르며 종종 무의식적입니다. 그것은 예부로 향합니다. 파트너를 찾고, 가정을 꾸리고,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것은 확산적이고 반응적입니다. 젊은 여성은 종종 다른 사람의 욕망에 반응하고 적응하며 기대되는 이미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40 이후에는 조롱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위대한 변성의 시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에너지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외부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경험, 성공,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실패가 그 흐름을 거꾸로, 즉 내부로 돌리게 합니다. 집중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수천 개의 예부 과제에 흩뿌려지는 대신 에너지는 하나의 강력한 흐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활동이나 사회의 목적에만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된 목표, 즉 자기가 되는 과정, 자신의 진정하고 온전한 본질을 찾는 과정에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를 봐, 나를 선택해 라고 외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롱하고 자신감 있게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확인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근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세상에 내가 충분히 좋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모든 역할이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융은 그녀의 감성이 그 본질을 바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사랑, 안전, 지위,
얻기 위한 수단에서 그녀 존재의 순수한 표현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관계 시장의 화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 존재의 바로 중심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녀 자체가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적이고 봉사적인 에너지에서 주권적이고 자급자족적인 힘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 마약 같은 효과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남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역학의 변화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이 깊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융은 명확한 답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과 통합에서. 그림자는 성경적 의미의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용납할 수 없고 나쁘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억압된 분노, 숨겨진 질투, 이기심, 두려움, 상처, 그리고 취약성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빛나는 예관,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가볍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까 두려워하며 그림자를 무의식의 깊은 지하실에 숨깁니다. 젊은 감성은 종종 이 페르소나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매끄럽고 아름답지만 어두운 톤과 반음이 결여된 평면적입니다. 마흔 이후의 여성은 더 이상 이 환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미 그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배신이 무엇인지 알기에 충실함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상실을 겪었기에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압니다. 그녀의 마음은 부서졌고 다시 조립하면서 그것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 이기심,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진정성이 태어납니다. 그녀의 감성은 무게와 부피, 그리고 입체감을 얻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20살짜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무언가, 즉 받아들인 상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잠시 후에는 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수용적일 수 있지만 그녀의 아니오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들립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과거 눈물의 메아리가 들리고 그녀의 평온 속에는 겪어낸 폭풍의 힘이 있습니다. 이 통합된 그림자는 그녀의 감성을 단순히 매력적인 것을 넘어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3차원적이 됩니다. 특히 피상적인 게임에 지친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이 온전함에 끌립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광택 있는 그림이 아니라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을 내면에 품은 살아있는 여성을 봅니다. 그녀의 불완전함은 그녀의 주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맛은 꾸밈이나 맛이 없는 삶 자체의 맛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음의 가장 달콤한 와인보다 더 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각이 아니라 진정하고 깊은 인식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기력의 원천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고통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융은 그녀의 진정한 힘이 상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상처 덕분에 태어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성한 상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가장 깊고 중심적인 트라우마로 한때 그녀를 거의 파괴했지만 치유 과정에서 빛으로 가는 그녀의 주된 관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상처를 숨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화장품, 주의를 끄는 로맨스, 경력 성취의 층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 결점을 보면 우리를 불량품으로 여길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온 42호의 여성은 다른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상처는 수치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취약한 곳, 즉 가장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아에 난 균열로 그곳을 통해 영혼의 빛이 그녀 안으로 그리고 그녀 밖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독을 약으로 바꿨습니다. 고통은 그녀에게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예로움은 그녀에게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배신은 그녀에게 통찰력을 가르쳤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그녀의 지혜의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그녀를 볼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읽어냅니다. 그는 삶에 의해 상처 입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전쟁터를 꼽히는 정원으로 바꾼 여성을 봅니다. 이것은 그에게 진정 효과를 주고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예일까야? 왜냐하면 그녀의 치유된 상처가 그에게 무의식적인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둠을 보았다. 나는 고통을 안다. 나는 너의 고통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은 너의 진실을 담을 만큼 충분히 크다. 그녀 옆에서 그는 무적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힘은 그녀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며 이제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녀의 신성한 상처는 그녀의 치유력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영혼은 바로 이 치유하고 받아들이는 빛에 무의식적으로 끌립니다. 사회가 성급하게 무시해버리는 세월은 사실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은 이 시기를 연금술의 도가니, 즉 내부의 불의 영향으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닫힌 용기에 비유했을 것입니다. 그녀 삶의 모든 요소들, 기쁨, 고통, 사랑, 상실, 꿈, 실망 이 용기 안에 담겨 새로운 것, 즉 그녀 자신의 철학자의 돌로 녹아내립니다. 이 과정의 핵심 촉매제는 종종 세상이 부재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끊임없는 남성의 관심의 부재, 격렬한 로맨스의 부재,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필요성의 부재, 처음에는 공허함, 텅 빈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침묵과 고독의 기간은 사실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존재감의 탄생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바로 그 부재입니다. 그녀의 삶이 외부의 소음, 즉 데이트, 관계, 드라마, 가정을 꾸리거나 유지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제 소음이 잦아들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질문들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품으로 도망쳤던 모든 고통이. 하지만 만약 그녀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아무 관계에나 뛰어들지 않고 이 침묵을 견딜 용기를 찾는다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어디에 있고 강요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사회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자랑스러운 고독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중심과의 깊고 영양가 있는 연결의 의미에서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을 융은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원래 당신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규범과 역할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 연인이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얻어진 이 새로운 존재감은 그녀로부터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의 눈에서 반사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빛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감성은 이제 이 원천에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안정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에서 불을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 자신이 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연금술적 과정에서 그녀의 자기적인 방언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시간의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사회가 사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선형적이고 양적이며 가차없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시계의 똑딱거림, 달력 날짜, 생일입니다. 크로노스는 주름, 세월, 놓친 기회를 셉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늙어가고 있다. 당신은 늙고 있다. 당신의 시간은 가고 있다. 크로노스에서의 삶은 영원한 경주, 영원한 불안입니다. 카이로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카이로스는 신성하고 적절하며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아닌 영혼의 시간입니다. 개성화 과정을 겪고 있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전환합니다. 그녀는 예부 시계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내부 나침반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늦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길이로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 깊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매혹적인 평온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리듬에 대한 신뢰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적 주권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으로 느껴집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그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는 남성에게 카이로스의 순간이 됩니다. 즉, 그 자신의 경주에서 벗어나 멈추고 숨을 내쉬고 영원한 무언가에 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래를 제한하지 않고 현재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진정한 삶이 가능한 유일한 시간, 즉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밀의 핵심에 다가갑니다. 이 얻어진 온전함이 남성에게 마약처럼 작용하는가? 응의 대답은 간단하고 깊었을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대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깨어난 성숙한 여성 원형에 반응하며 이는 다시 그의 영혼을 깨웁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남성의 정신에는 아니마, 즉 그의 내면에 종종 무의식적인 여성성의 이미지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직관, 창의성, 영성의 세계로 가는 그의 다리입니다. 논리, 경쟁, 성취의 세계에 사는 많은 현대 남성들에게 이 아니마와의 연결은 약하거나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 잡을 수 없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무언가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 남성이 마흔 이후에 자신의 연금술적 길을 걸어온 여성을 만나면 그는 단순히 매력적인 인격체와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에 살아있는 구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온전함, 자급자족, 차분한 깊이는 그의 억압된 아니마와 공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자신의 내면 보물의 예부 거울이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잠재적인 파트너 이상을 봅니다. 그는 안내자를 봅니다. 그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일부로 가는 안내자. 그녀의 감성은 그를 단지 육체적 쾌락의 약속으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의 약속, 집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약속으로 유혹합니다. 이 부름은 마약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포괄적이며 그의 자아가 아니라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그녀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랑오는 식물이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듯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그녀와의 교제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맛이 그녀의 삶의 맛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부족한 삶의 충만함의 맛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끌림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익숙한 세계, 그의 방어 기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갈망하는 것, 즉 온전해지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에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의 감성을 단순히 바람직한 것을 넘어 그의 영혼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젊음의 관능과 성숙의 관능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하나의 이분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현대의 존재감. 젊음의 관능은 상당 부분 표현입니다. 인상을 남기고 마음에 들고 선택받고 정복하는 것이 목적인 1인극입니다. 젊은 여성은 종종 무의식적인 시험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특정 시선, 제스처, 억양과 같은 학습된 기법의 무기고를 사용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바람직하다고 인정받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유선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과 사회적 기대에 의해 지시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무대에서의 게임입니다. 성숙한 여성의 관능은 존재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무대이자 관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유혹적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의 구현체이며 바로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혹적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힘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한 것들에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고 차분하고 깊게 보는 시선에서, 대화 중에 그녀가 만드는 심표에서 어색함이 아니라 예미와 자급자족으로 가득 찬 심포. 그녀가 듣는 방식에서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듣기 위해서. 길잡거나 요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자유로운, 배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녀의 웃음에서. 분주함을 잃고 안정되고 차분한 자신감을 얻은 그녀의 제스처에서.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충실한 동반자, 자신의 삶의 지도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구현, 이 지금 여기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 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을 대가로 자신의 에너지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녀는 그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수하고 약화되지 않은 존재감의 상태가 주위 사람들에게 최면처럼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 여성 옆에서는 긴장이 풀립니다. 그녀의 평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관능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끝없이 몸을 녹이고 싶은 알로의 평온하고 따뜻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어, 즉 행동이 아닌 존재의 언어는 모든 유혹의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판명됩니다. 여성이 마흔의 문턱을 넘어 개성화의 길에 들어서면 그녀 안에서는 새로운 자질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전체층, 즉 고대 여성 원형이 깨어납니다. 융은 원형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사는 타고난 패턴, 보편적인 역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부의 처녀, 탐색, 형성, 어머니, 보살핌, 창조, 원형이 지배적이라면 후반부에는 더 복잡하고 강력한 인물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녀의 맛이 이토록 복잡하고 매력적이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 통합된 원형 에너지의 부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녀 안에서 여왕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여성의 힘과 주권의 원형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왕국, 즉 자신의 삶, 시간, 에너지의 가치를 압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통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의 법을 제정합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그녀는 관대하고 공정하지만 무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예는 선물이고 그녀의 아니오는 법입니다. 남성은 그녀를 만나면서 이 왕권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녀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힘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둘째, 마녀 또는 더 긍정적인 의미로 현녀, 아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직관, 지혜, 자랑과의 연결의 원형입니다. 마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느끼고 행간을 읽으며 긴 설명 없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관능은 이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그 신호를 신뢰합니다. 암없이 아는 그녀의 이 능력은 동시에 두렵게도 하고 매혹적으로도 합니다. 그녀는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접촉하며 살기 때문에 마법처럼 보입니다. 셋째, 그녀 안에서 여사제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의 수호자, 양적 세계와의 연결의 원형입니다. 여사제는 침묵, 고독, 깊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공허한 대화나 피상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의 관능은 열정의 불이 아니라 사원의 신성한 등불의 따뜻함입니다. 그녀는 주위에 영혼이 쉬고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와의 교제는 거의 명상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형, 즉 여왕, 현녀, 여사제가 한 여성의 인격에 통합될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다면적이 됩니다. 그녀의 관능은 1차원적이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위험 있고 부드러우며 야생적이고 평화로우며 지상적이고 숭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모든 색조로 반짝이는 부캐가 남성이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하고 취하게 하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단순히 여성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깨어난 여성성의 본질 자체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난 온전한 여성에 대한 반응은 거의 항상 이중적입니다. 그녀는 남성의 성숙도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두렵게도 하고 거부할 수 없이 매혹하기도 하며 어떤 감정이 우세할지는 전적으로 그녀 앞에 있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잉이 푸에르 아에테르누스, 영원한 소년라고 부를 수 있는 미성숙한 남성을 두렵게 합니다. 이 유형의 남성은 청소년기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서 자신을 돌봐줄 어머니나 자신을 존경할 열광적인 뮤즈 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단순한 대상을 찾습니다. 여왕 여성은 그에게 위협입니다. 그녀는 주권적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스스로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온전함과 깊이는 거울처럼 그의 내면의 공허함, 단편성,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무자비하게 비춥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작고 무능력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공격성, 평가절하, 너무 똑똑하다, 페미니스트다, 못된 여자다, 또는 단순히 공황 상태의 도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성숙한 남성을 거부할 수 없이 매혹합니다. 또는 자신의 게임에 지쳐 성숙의 문턱에 서 있고 진정한 성장을 할 준비가 된 남성을 말입니다. 그런 남성은 더 이상 편리함이나 단순한 오락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깊이, 진실, 진정한 연결을 찾습니다. 성숙한 여성에게서 그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을 봅니다. 그는 동등한 힘을 가진 파트너를 봅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그녀와의 관계가 탁구 게임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의 공동여행, 둘 다를 위한 변화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힘은 그를 억압하지 않고 영감을 줍니다. 그녀의 지혜는 그를 모욕하지 않고 인도합니다. 그녀의 자급자족은 그를 밀어내지 않고 마초나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줍니다. 그는 그녀의 맛이 함정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향연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환상이 아니라 진실이,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사랑의 놀이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차려지는 향연. 따라서 이 여성은 무의식적인 분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녀는 소년들을 밀어내고 남성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기능을 찾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본질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녀의 이대한 힘과 이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녀의 초대를 받아들일 만큼 용감한 남성에게도. 이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인정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나요? 예전에 흥분시키고 불태웠던 것들이 갑자기 맛없고 흥미롭지 않게 된 것을로? 세상이 당신에게 익숙한 반사를 주지 않기 시작했고, 이것이 처음에는 공황, 즉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아마도 당신은 침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붐비는 회사는 당신을 지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단지 유혹으로만 보았던 곳에서 거짓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중년의 이기라고 부릅니다. 여성의 삶에서 가장 신성한 과정에 대해 얼마나 제한적이고 굴욕적인 이름입니까? 이것은 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질에서 다른 더 높은 진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전 자아의 애벌레가 번데기를 만들기 시작하라 나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 침묵, 그리고 오래된 것의 포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오래된 지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가 아직 없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만약 당신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기 자신, 즉 온전하고 깨어난 버전에 대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당신 안에서 이대한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해방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해하세요. 당신의 길은 우란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의 획득입니다. 당신은 덜 맛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패스트푸드 부류에서 진정한 미식가만이 그 맛을 감상할 수 있는 정교하고 숙성된 와인 부류로 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식가는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흔 이후 여성의 관능이 남성에게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이 신비나 우란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깊고 종종 고통스럽지만 항상 변화시키는 내면 작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자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얻어진 권리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용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관능은 받아들여진 그림자의 실, 살아온 고통의 지혜, 얻어진 자급자족의 평온, 그리고 깨어난 여왕, 현녀, 여사제 원형의 빛남으로 짜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공동의 변화를 유혹하고 약속하는 온전함입니다. 마흔 이후의 여성은 낡은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숙성된 것입니다. 좋은 와인처럼 그녀는 세월이 흐르면서 떫음과 날카로움을 없애고 복잡성, 깊이, 부드러움을 얻습니다. 그녀의 맛은 다층적이 되고 그녀의 향기는 취하게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가 되기를 멈추고 명상의 계기,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았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안에 인식의 불을 지폈다면 그것이 꺼지게 두지 마세요.
이 부름은 우란이 아닙니다. 그것을 듣거나 무시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다른 여성과 공유하세요. 정보 링크가 아니라 허락으로. 그녀가 맛있고, 복잡하고, 온전하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 영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당신이 이 힘을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당신 자신의 개성화의 길의 예라고 말하는 조롱하지만 확고한 표시로 댓글을 남겨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떤 원형이 깨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깊이로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축하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시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